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에 대한 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 인문학과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많은 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로 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하면 실제와 가상공간이 연결되어집니다. 실제, 가상공간,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죠. 단적인 예 같은 경우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게임을 보게 되면 그 게임 중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그래픽이 그 게임, 기계, 스마트폰 안에서 다 조작되고 보여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가상의 공간과 실제의 공간을 결합해서 연결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정된 장소에 가게 되면 뭐 보너스를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그곳에 가게 되면 또 다른 누구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더 실감나는 게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 직접 운전을 해야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운전하지 않고도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들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 기술들이 융합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현실 세계에,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은 앞으로 10년, 11년 후, 그러니까 2030년이 되어지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늦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15년 뒤, 그러니까 2035년 정도쯤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이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루의 일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 뒤 혹 15년 뒤에는 가정마다 가사도우미 로봇이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에게 아주 혁신적인, 아주 혁명과도 같은 기술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탁기였습니다. 과거 주로 남성들도 해도 되는데 사실 여성들이 도맡아서 하는 일이었죠. 빨래하고 하는 것들. 그런데 세탁기가 출시되면서 이제 그 빨래로부터 상당한 노동과 또 그 노동의 시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사도우미 로봇이 가정마다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봇이 아침 8시 기상시간, 뭐 어떤 사람은 7시가 될 수도 있고 6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8시가 되어서 아침에 가사도우미 로봇이 우리의 잠을 깨워줍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혀서 저기 안아가지고 데리고 가죠. 저렇게 식탁으로 앉혀놓고 가사도우미 로봇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차려주고요. 커피를 내려주고요. 또 신문, 뉴스 등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게 됩니다. 삶이 엄청나게 편리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침에 식사를 했습니다. 씻었습니다. 그럼 이제 외출을 해야겠죠. 외출을 할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컨닝하라고 제가 틀어줍니다. 이제 패션, 옷을 입어야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옷 입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고민이 없습니까? 여성들 심각합니다. 생각 없이 산다는 말입니다. 이제 옷장,
윈도우를 보게 되면 디지털화 되어져 가지고 그날 날씨, 기온에 맞추어서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옷을 골라 입고 외출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백화점에서 이 기술을 적용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구입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곤욕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이즈는 105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105 사이즈를 사면 품이라든가 길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팔 길이가 제가 다른 105 사이즈에 비해서 팔이 깁니다. 그래서 와이셔츠 아니면 마이 정장을 살 때 되면 이게 고민인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마이 같은 경우에는 단을 좀 늘려가지고 이제 소매 길이를 맞추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4차 산업혁명 이 패션 부분에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것입니다. 바로 스캔을 떠가지고 그 자리에서 옷을 제작해 주는데 팔 길이, 어깨 길이, 품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맞게끔 해서 제작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0년 뒤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도입되어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식당에 가야겠죠. 물론 맛집을 찾아갈 것입니다. 맛집을 찾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로봇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로봇이 우리의 자리를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로봇이 그 음식을 서빙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갖다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저 한참 걸리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일본은 벌써 로봇 그 주방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스시집에 가서 스시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오래된 장인의 레시피에 맞추어 가지고 로봇이 스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맛이 균등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인의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맛 또한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 로봇 스시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로봇에게 주문해서 음식을 먹게 되어주죠. 지금 우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 콘서트장 아니면 큰 공연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멀지않은 미래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공연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청소년들 앞에 강연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 좋아하고 오빠 강남 스타일 이렇게 따라 여러분들 점잖하셔가지고 아주 보십시오. 홀로그램으로 내가 원하는 가수, 내가 원하는 연주자 것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라도 아주 좋은 스피커를 통해 갖고 홀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콘서트장에서 직접 보는 듯한 연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깥에서 문화생활도 했고 물건도 쇼핑도 해서 물건도 사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집은 스마트 하우스라고 해서 상당히 똑똑한 집입니다. 이미 집에 도착해서 들어갈 때 현관에서 에어를 한번 싹 쏴주는데 그러면 우리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도 다 털어주고요. 비염, 알러지 이런 민감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뭐 꽃가루라든가 기타 등등의 세균까지도 에어로 한번 해서 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편하게 쉬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니면 으실으실 춥거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몸이 찌든 어딘가가 아프다 또는 속에 탈이 났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참지 못하면 바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됩니다. 응급실로 가게 될 때 또 어떻습니까?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또 대기에서 기다리게 되면 그 고통은 모두 환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하우스는 의사가 있습니다. 기기가 내가 딱 들어가 앉으면 나의 몸을 전부 다 스캔됩니다. 스캔을 떠서 열이 나면 왜 열이 난다? 아, 이거는 열감기다. 혹은 다른 외부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열이 나는 것이다. 혹은 허리가 왜 아픈가? 타박상이다.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을 진단하고 처방하죠. 그리고 내가 가는 병원에 그 모든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예약이 되어지고 그 병원에서 그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내가 하게 되면 나에게 맞게끔 모든 처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입원해야 되면 입원을 하고요. 입원이 필요 없으면 약이라든가 필요한 재반사항을 제공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통증을 더 많이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밤 11시, 여러분들은 12시, 새벽 1시에 자죠? 네. 솔직한 사람이 한 사람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드는 침대에서 스마트 모드로 숙면 모드로 변경되어집니다. 그러면 최적의 환경이 제공되어져서 습도, 공기, 기타 등등의 모든 환경들이 내가 숙면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 AI는 어떨까요? AI는 인간의 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어떠한 일을 실행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AI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그렇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몇 대 몇이었죠? 4대1. 4대1이었죠. 그렇다면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지능을 이제는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는 조금 엄격한 그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This is how it works. 저 작은 드론 아시죠? 드론에 폭발물이 있어서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 목표까지 가서 드론이 공격해서 폭파함으로 그 목표물을 파괴하는 거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가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편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결과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AI, 이 기술들 그 자체는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그 결과물들을 선하게도 만들고 악하게도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그의 인격, 그의 인문학적 정신,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에 따라 가지고 그의 결과물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그것들이 선하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첨단 과학을 달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문학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인문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